네,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형 강사입니다. 네, 저도 3D 프린터 계속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는 초창기에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2X였나? 그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했죠. 근데 너무 느리고 이제 히팅베드가 없어서 가장자리가 다 말리고 수축, 그래서 라프트를 깔면 나중에 그 라프트를 뜯어내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뜯어낸 표면은 거칠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좋은 장비였는데 점점 불편하니까 제가 한동안 안 쓰고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 크리얼리티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K1 Max. 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추천해 주신 장비였기 때문에 제가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첫 번째 주였나? 네, 해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금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장비를 집에다 깔아놓고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중이에요. 와, 근데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의 소음은 좀 있어요. 근데 리플리케이터보단 조용해요. 유리막도 닫아 놓으면 조금 덜 시끄럽긴 한데 완전히 정숙하진 않아요. 네,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몇 퍼센트 됐다. 네, 인터페이스 터치로 다 되어 있고, 필라멘트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원형 형상을 뽑으면 이렇게 접합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 옵션을 제가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는 옵션이 있어서 이따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 3D 프린터를 장만을 하고 나니까 창작의 욕구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생필품들을 직접 모델링해서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고두고 잘 쓰는 도구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벌써 2016년도에 만들어서 쓰고 있던 건데 제가 이 솔리드웍스로 면도기 거치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초창기 3D 프린터는 이렇게 막 실도 나오고 물론 뭐 세팅값도 그렇지만 한 7시간? 하루 종일 뽑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앞부분이 너무 넓어서 면도기가 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냥 살짝 얹어만 놓은 상태고 끼어 들어가질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구배를 줬습니다. 살짝 얇게 다시 만들어서 출력을 했더니 이제 잘 장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뽑았죠. 네, 그래서 모든 실밥 다 다듬고 불로 녹이고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출력해서 사용을 하다가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이 장비가 뭐냐면 면도기를 두 개를 거치하는 거예요. 하나는 전기 면도기, 하나는 칼 면도기, 그러니까 날 면도기죠. 네, 두 개를 거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은 휴대용 전기 면도기, 그러니까 제가 출장 때 가지고 가는 전기 면도기가 조그만 게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 날 면도기 그 카트리지 날 있죠? 네, 그 날 보관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쉐이빙 관련된 도구들을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자, 롤백 끌어올려서 바닥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요렇게 먼저 치수를 재서 제가 이 휴대용 면도기 들어가는 부분, 카트리지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자리를 좀 팠습니다. 어차피 바닥 두께는 일부분만 있어도 튼튼하니까 밑을 살짝 더 파줬고요. 그리고 얇은 벽을 이제 맞춰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카트리지 두 개를 쌓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면도기만 기울였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제가 이 앞쪽에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돌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한 리버전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스테이션 이렇게 거치대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브릿지 안 달았어요. 어차피 출력하면 서포트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뒤쪽 지금 여기 이제 슬슬 보이시죠? 자, 뒤쪽은 이제 각도 때문에 기울어지는 부분 만들고, 그리고 저는 그 바로 옆쪽으로 스케치를 그려서 덧댔습니다. 네, 기울어지는 건 얘만 기울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네, 요렇게 홈을 좀 팠고요. 이제 거치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도 홈을 다 파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제가 두께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 더 기울어진 채로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팅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웬만한 형상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출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 네,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처럼 또 너무 굵어서 면도기가 거치가 안 되길래 제가 이렇게 살짝 구배를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따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그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거를 분할로 총 2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총 3개로 나누겠습니다. 1번 이 위쪽 프레임 따로, 두 번째 프레임 따로, 본체 따로, 이렇게 3분할로 피스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눈 다음에 바로 본드를 붙여도 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체결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네, 내부를 파고 구배를 줘서 네, 이렇게 외부 파일들을 체결할 수 있는 조립의 형식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덴트로 이 툴링, 눌림 부분을 만들면서 제가 0.25씩을 이제 출력 공채를 줬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줬더라고요. 전체를 다 양쪽을 다 합쳐서 0.25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쪽에 0.25씩, 그러니까 공차가 0.5씩 난 거를 모르고 출력을 샘플을 하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 측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다 붙였고요. 그리고 이 바닥면도 다 붙여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좀 따서 보여드리면 지금 요 안쪽 보이시죠? 네, 어차피 이쪽 높이는 그냥 꽉 눌러서 체결이 되는 부분이라 상관이 없는데 요 직접 닿는 부분, 네, 여기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로 체결이 되게 오히려 좀 빡빡하게 끼워지는 걸 목적으로 해서 네, 이렇게 체결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각각의 파트로 내보내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보냈느냐? 네, 여기 앞쪽 스탠드 네, 파트 따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체를 수정하면 이 파생본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수정본, 최종 수정본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그 공차 때문에 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본체가 되는 거죠. 네, 여기 01번 바디. 네, 여기가 이제 본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체에는 제가 이 턱, 방지턱만 하나 추가를 더 덧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STL 파일로 출력을 해서 이제 3D 프린터의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2차 G코드 뽑는 작업을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파일,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STL 그래픽으로 내보낸 파일, 그리고 이거를 슬라이스로 내보낸 파일, 이렇게 관련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STL 파일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바디 제품을 이제 STL 파일이죠, 화면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실물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닥판을
어디로 배치를 할 건지 먼저 바닥 정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이 이 방향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앞쪽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왼쪽 옵션에 한 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이제 개체 출력을 하는데, 일단 레이어 높이는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0.16으로, 그리고 초기 레이어 높이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솔기, 여기가 아까 그 원형 그 이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솔기를 제가 무작위로 돌렸습니다. 네, 원래는 한 줄로 정렬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 접합 부분, 바느질한 부분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무작위로 돌렸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정렬부터 할게요. 그러면 정밀한 벽, 그리고 맨 표면과 맨 바닥면은 알아서 깨끗한 단면이 하나가 더 덮어지게, 자, 이렇게 더 고급 기능을 썼고요. 그리고 벽은 조금 내부가 덜 보이게, 어차피 불투명이긴 하지만 테두리를 3겹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서포트는 없어도 되는 제품이라 서포트는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기본 옵션이라 얘는 그냥, 저는 기본 옵션 그냥 썼습니다. 네, 그리고 스커트나 브림도 어쨌든 자동으로 뭐 필요하면 얘가 알아서 넣겠죠 라고 해서, 자, 슬라이스를 떴습니다. 속도는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장비에 맞는 기본 값을 썼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접합 부분 있죠. 그 접합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 올라가고 그 다음 층 올라가는 그 경계 라인 있죠. 그걸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옵션이 자동이었죠. 요 설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무작위로 다시 바꿔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점. 얘네들이 이제 접합부를 곳곳으로 흩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면을 보더라도 접하는 부분이 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카페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거를 지금 제 슬라이스에서는 솔기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곳곳으로 흩어서 이 접합 부분이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G코드를 이제 짜면, 지금 요거는 출력이 1시간 39분, 러닝 타임이 그렇게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이거 출력하는 거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내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부가 이런 식으로 메꿔지다가 바닥칸 쭉 타고 올라가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슬라이스는 3D 프린터로 바로 내보내도 되는데, 저는 USB가 있어서 그 USB 쪽으로 별도로 저장을 해서 USB를 꽂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면도기인데요. 일단 전기 면도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장용, 그리고 이건 집에서 쓰는 건데, 제가 수염이 엄청 많다 보니까 면도기를 제대로 된 걸 쓰지 않으면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준비해서 잘 쓰고 있는 면도기고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 면도기도, 날면도기도 같이 써요. 그래서 카트리지랑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이제 스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좀 보관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습식이다 보니까, 건식 습식 다 되다 보니까 물 청소를 하고 나면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이제 고이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좀 물이 빠지는 방향대로 얘를 좀 거치를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오래전에, 그러니까 3D 프린터 막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 막 시작했을 때 엄청 더러운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거치대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덜미 있죠. 그 목덜미를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그리고 그 커버가 있어요. 그 커버는 제가 요 밑에 그냥 얹어서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네, 투명이어서 좀 예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리뉴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좀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이 키트를 한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 휴대용 면도기를 장착을 하려고 했으나, 네, 폭 계산을 잘못했죠. 그래서 지금 버튼이 네, 끼어서 안 들어가요. 네, 뭐 어떻게 험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 커버도 네,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면도기를 거치를 하는데, 이건 바닥에 고무 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는데, 이제 이 제품을 거치를 하려고 보니까, 네,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도 뭐 크게 쓰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한데, 이제 거치를 해놓고 살짝 드래그를 한다. 저 화면에서도 드래그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각도가 살짝 안 맞죠. 네, 각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각도를 좀 맞춰서 수정을 할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너비 계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출력물 이렇게 보시면, 바닥은 그나마 매끈하게 뽑혔는데 이 기둥 쪽 부분을 일체형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규칙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고속 프린터라서 이게 열이 덜 식는 것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테지만, 잘 뽑히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홀이 생겨서 꼭 수포 잡힌 것처럼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포트를 세웠는데도 지금 서포트 뜯어낸 부분도 좀 남고, 그래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립품으로 만들려고 딱 이 손잡이 부분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면, 제가 이 출력 공차 계산을 잘못했는지 너무 헐겁더라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 빼놓고 일단 앞 단계부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두꺼운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다시 살짝 구배를 줬습니다. 근데 구배를 주고 나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기울어지는 부분이 너무 결이 너무 지저분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거친가 싶어서, 네, 출력 방향을 좀 뒤집어서 이제 출력을 해서 하나를 성공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체결하는 간격이 많이 헐겁더라고요. 헐거워서 이거를 이제 출력 공차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총 3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은 3번 다 너무 헐거워서, 네, 요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도 사실 그렇게 견고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의 헐거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네,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착 꽂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네, 여기도 잘못 뽑힌 애들을 꽂아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엄청 헐거덕거리는 거? 네, 이 헐거덕거리는 거를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네, 딱 맞게, 그래도 꽉 끼어 들어가진 않아요. 살짝 공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은 네, 그냥 본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본드를 안 하고 그냥 쓰려고 했던 게 이 본체는 그러니까 본체는 계속 사용을 하고 지금 이 거치대 부분만 나중에 디자인을 다시 네, 수정해서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잘 헐거워서 빠지는 걸 보면 네, 그냥 본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를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휴대용 면도기 네, 딱 맞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뒤쪽으로 밀릴까봐 제가 이 바닥에 홀을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턱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면도날 카트리지도 네, 여기는 일부러 좀 높게 안 했는데 지금 나중에 다음 버전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 윗칸은 살짝 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높이를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날 면도기 네, 입주했고요. 그리고 돌려서 이제 전기 면도기 입주를 하는데 지금 요 가운데 홀 부분을 머리를 살짝 제껴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야 머리가 넓어지네요. 이렇게 네, 이게 너무 좁은데 이렇게 머리를 살짝 네, 기울어서 앞으로 장착을 하면 안정적으로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도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거의 흡사하게 지금 네,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거의 흡사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저의 네, 그루밍 키트를 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네, 키트 네, 요 쉐이빙 도구 세트 네, 거치대 트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쉐이빙 그루밍 툴 트레이 뭐 그렇게 불러야겠네요. 꼭 영어 안 해도 되고 그냥 면도기 거치대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시간은 한 30분, 그리고 출력하는데 바닥이 1시간 반, 20분, 15분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수정하는 것까지 다 하면 한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목을 조금 더 좁게 해서 네, 잡을까도 싶었는데 나중에 이 헤드 손잡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넓직한 네, 상태로 만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딱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네, 취미생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쨌든 장비를 바꾸고 나니까 네, 이것저것 좀 뽑아보고 싶은 것들도 계속 생기고 또 저도 수업하면서 이런 옵션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업데이트된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네,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수업 내용의 첨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직접 출력을 해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해야 네, 최선의 작업물을 얻을 수 있는지 네, 조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요번 출력 과정에서는 네, 공차 때문에 살짝 애를 먹었는데 아마 다음 아이템 제작할 때는 네, 요 부분 조금 조심해서 네, 실수 없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D 프린터 있으신 분들은 네, 여러분 회사나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으시면 또 저희 카페에 오셔서 3D 프린터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같이 나눠주시고 또 모델링 파일 또 공유해 주시면 보고 저런 거 나도 필요한데 하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만든 파일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2024 버전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2024 버전 이상 버전 사용자들은 제 파일 네, 만져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만져보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 설계를 좀 바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스텝 파일 있으니까요. 그 스텝 파일로도 네, 다운받아서 수정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그리고 3D 프린팅 작업 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